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7월의 시장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났고 또 1년의 반이 남았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시장 대응 잘 하셔야겠죠.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 모시고 7월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 오감만족 고민 해결사시죠. 최현우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7월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7월부터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업종 이야기 살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7월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눌림목을 줬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또 낙폭을 보여주면서 좀 선별화된 종목에 대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들은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날아가고 있는데 그쵸. 국내 증시는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우선 한번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차트로.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금 시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바꿔보아도 1월부터 정말 계속해서 큰 폭으로 네. 올라가는 모습,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S&P 500도 월봉으로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밀리지 않는 모습. 그렇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월부터 6월까지 올랐는데 혹자는 이제 중국 증시, 특히 중국의 심천이나 상해 쪽이 네. 월봉으로 보신다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1월부터 뭐 5월까지 보시면 이건 15년도 옛날 네. 기준이고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것에 대비해서는 뭐 미국 증시가 뭐 덜 오른 게 아니냐. 하지만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하신다면 네.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쵸.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거의 동일한 모습. 한번 네. 튀어 올랐다가 1, 2, 3월까지 좀 튀어 올랐다가 4, 5, 6월에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이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좀 아쉽습니다. 1월 어떻게 보면 1월에 올랐던 부분을 2월까지 네. 좋은 흐름 보여줬으나 3, 4, 5월에 다시 밀리고 6월에 약간 반등을 보였으나 7월에 지금 시작을 하지만 좀 약간 밀리는 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크게 한 줄 요약으로 3가지입니다. 네. 코스닥 그리고 IT 그리고 낙폭과대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네. 하반기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7월을 빛낼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텐데 네. 우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월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약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6월에 많이 올랐는데 7월은 조금 코스피에 대한 약세가 좀 전망되는 그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6월에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나 아까 월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네. 말씀을 나눠보면은 코스피로 월봉으로 보시면 최근만 6월에 코스피가 그러니까 5월에 많이 빠졌는데 그 5월에 빠진 만큼 6월에 조금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한 4%가량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5월에 네. 거의 코스피가 한 7%가량 그쵸. 그 지수가 빠지는 좀 약세의 네.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6월에서도 7월이 지금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이런 약세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스닥을 기대하는 부분은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월에 빠질 때 같이 빠졌고요. 네. 6월에 코스피는 오를 때 코스닥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거의 보합세로 마감하였고 7월 역시도 지금 약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크게 시세를 주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나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코스피의 전망치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2, 4분기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33%,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입니다. 거기에 네. 순이익 증가율도
YOY 연대비로 40%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이익 부분을 네. 계속해서 감익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2018년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폭을 확대할 것 같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죠. 그런 그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쪽에 대한 이슈가 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뭐 6월까지 어제 나온 지수죠. 6월에 수출입 동향 지수가 13.5%가 빠졌는데 이 부분이 네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죠.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G20 G20 정상회의와 네.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의 깜짝 방안으로 인한 그쵸. 판문점 회담으로 내용이 좀 급반등이 되었습니다. 하긴 근데 이 정도로 반등이 됐으면 네. 시장은 좀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국내 시장은 화답을 해주지 못하였어요. 그런 네.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표 내용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한다면 6월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아무래도 폴더블도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네. 화웨이를 계속해서 두들겨 패니까 맞아요. 화웨이에 화웨이 대한 이슈, 반사수혜로 반사이익. 네. 삼성전자가 많이 좀 그 시세를 줬는데 네.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 잠깐 월봉으로 볼까요? 네. 이게 월봉으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6월만 보시면 삼성전자가 10%나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도 그쵸.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했지만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그 기업들의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네. 뭐 제재 같은 부분도 좀 그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 말은 화웨이를 봐주겠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나 뭐 화웨이 관련 직접 고객들의 대상으로 화웨이 관련 부품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뭐 그 전망치가 됨에 따라서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7월이 지금 이틀 3일째인데 벌써 3%가 빠지는 그렇죠. 좀 약세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치가 지금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메모리의 부진과 디스플레이의 약진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나 네. 아직까지 뭐 시세 그 실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컨센서스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2분기의 매출은 53조 원, 53.3조 원이니까 연 YOY 기준으로 9% 정도 빠지는 그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영업이익은 6.1조. 근데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한 60% 빠집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반도체 쪽 업황의 업황 둔화가 이런 부분을 좀 초래했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아직은 이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안 좋다면 어닝 쇼크까지도 기록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사업 부분별로 이걸 쪼개보면 좀 이런 내용이 좀 심화가 되는데요. 반도체 쪽은 QOQ 그 분기별로 38% 빠진 2.6조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그나마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0.5조 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가전이나 다른 쪽 IM 쪽 모바일 쪽 부분에 대한 뭐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반도체 업황에 계속되는 약진.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 업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업황의 약세는 계속해서 전망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많이 쓰는 우리가 그 흔히들 뭐 램이나 네. 컴퓨터를 살 때 뭐 PC를 새로 맞춘다고 램을 많이 사잖아요. 램이나 뭐 이런 거 사고 뭐 램을 업그레이드한다, 뭐 CPU를 산다, 뭐 삼성전자 PC를 산다, 조립 PC를 산다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PC를 산다고 해서 램 값이나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네. 삼성전자의 램 값이나 D램 값 가격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그런 대규모 우리가 잘 아는 빵이라고 하죠. 네, 빵 페이스북, 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쵸. 넷플릭스는 좀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인텔이나 이런 코어급의 그 기술주들, 대표 기업 네. 기술주들이 나스닥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공장 증설을 하고 산업을 늘릴 때 이런 D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요. 네. 서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전망되면서 올해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화웨이 관련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버 가동률을 한 70% 정도 아직은 여유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가 전망치로는 내년 초에나 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초에 있을 그런 서버 증설을 대비하면서 네. 지금 용인 클러스터나 이 반도체 용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비메모리 투자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MD를 통해 AMD와 기술 MOU나 이런 기술 협약을 통해서 네. 인텔을 좀 어떻게 보면 꺾으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고요. 내년에 투자를 하려면 지금 주식 투자는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쪽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업황의 약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가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음에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T 섹션인데요. IT 네. 섹션의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G입니다. 5G. 네. 5G 쪽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도 있고 주가로는 안 좋은 내용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살펴보면 5G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관련된 대표 종목 6가지를 본다면 네.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HFR, 다산 네. 네트워크스, 사진 시스템 이런 친구들을 본다면 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131%를 기록하였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게 연초 대비 5G 관련 대표 종목군들이 얼마나 올랐나 이것들을 확인이 되는데 네. 퍼센트가 좀 많이 높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종목군별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이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딱 눈에 보이게 KMW와 오이솔루션이 200% 넘는 상승을 보였네요. 이게 말이 200%지 네. 거의 240%면 2배 반 간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100만 원 넣었으면 250만 원이 됐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주가로 미리 땡겼다라는 그렇죠. 걸 어떻게 보면 선회할 수 있죠. 가장 안 오른 서진 시스템만 하더라도 40%입니다. 40%. 네. 지금 1년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5G 투자를 그냥 몰빵 때리신 분이라면 최소 40에서 많게는 200%를 먹어줬다는 거예요. 네. 굉장한 투자죠. 굉장한 이걸 투자네요. 연 환산으로 네. 한다면 2배가 되니까 그쵸. 산술 평균이 그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대체로 한 3-4배를 먹었다. 그쵸.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는 게 헛된 얘기가 아닐 만큼 특히 우리가 한 3배 이상 먹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체로는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정치테마주 아니면 그쵸. 대북주를 꼽을 수 있고 IT 섹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로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5G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다시금 보신다면 어떠한 종목이 좋을까? 두 가지를 꼽아보았는데 네. 우선 서진 시스템과 KMW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네. 여러 방송 플랫폼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 나오고 부분이 있죠. 있는데요. 중계기나 기지국이나 이런 부품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주목되는 이유는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커버리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네. 커버리지가 지금 약간 있었던 그 화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볼까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이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이버에서 5G 커버리지를 한번 쳐보시면은 네. 커버리지. 저는 저 사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기지가 자기들끼리 블로그나 이런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T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G나 우리 얼마나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네. 있고 지금 기지국이 KT 기준으로 4만 1,000개. 예전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3만 개인가 이 정도였는데 근데도 벌써 늘었네요. 그만큼 또 네. 늘었습니다. 막 신나게 늘고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건 서울이니까 거의 서울은 북한산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빨갛네요. 됐다고 하고요. 네. 조금 보시면 물론 평양은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남북 수혜주이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5G가 지금 많이 좀 다시 회복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 선들이 이제 우리가 희미했어요. 핏줄 마냥 이게 힘이 했는데 네. 이제 슬슬 잡혀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전주, 광역시 쪽에는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3G까지 이 정도 된다면 이제 거의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쵸.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5G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건데 네. SK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K 지금은 KT를 보셨고 이제 SK를 보실 차례죠. 네, 이게 막 5G 여기도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게 잘 안 왜 이러지? 예. 네. 저기 떠 있는데 여기도 뭐 서울. 네, 서울 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전국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우리가 흔히들 LT 쓰잖아요. 네, LT만 LT. 보시면 다 빨갛죠. 이렇습니다. 네. 이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5G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해 그 비트코인도 아니고 가지아를 연발하는 네, 이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아까 지금 자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5G가 지금 소위 말해 주가를 너무 많이 땡겼습니다. 그 주식은 기대를 먹고 자라고 꿈을 먹고 자라고 미래를 먹고 자라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적도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을 기반해서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커버리지에 대한 미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쉬어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증권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꼽은 이유가 서진 시스템과 KNW. 아까 자료 화면에서 잠깐 다시 그 사진을 네.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예. 볼까요? 그거를 차트를 보시면 한번 볼게요. 표를 볼게요. 제일 많이 간 친구랑 네. 제일 적게 간 친구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네. 이유는 뽑으신 이렇습니다. 이유가 서진 있겠죠. 시스템이 지금 44% 올랐지만 그쵸. 차트로 보시면 서진 차트로는 얼만큼인가요? 네, 차트로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눈에 띄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까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 보면은 막 6월에 막 10% 올랐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막 하루에도 오릅니다. 하루에도. 하루에 20% 오르고 막 이거 네네. 날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내용이 있고 소형 기지국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생산하는 업체, 소형 기지국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고 삼성전자 네.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급이 있지만 19년도 실적에 대한 리뷰를 본다면 그런 부분에 매출은 전년 동기 뭐 18% 증가한다. 네. 최대 매출액을 갱신한다. 우리가 뭐 52주 신고가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계속 날아가는 종목이고 그렇죠. 사상 최고, 뭐 사상 최고 실적, 뭐 이런 부분이 그 사상 최대 매출.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부분이 네.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 내용이죠? 컨센서스에서 여기서는 표현이 안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면 볼 수 계속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죠. 이 종목 보시기 정말 편한 게 네.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셔도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주의 깊게 보시고 네, 매매 종목명을 혹시나 치시면 갖고 돼요. 계신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갖고 계신 종목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서진 시스템.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이 이렇습니다. 속도가 이 5G가 아니라 그런데요. 이게 좀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계속 네, 유지가 나왔네요. 있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의 대부분은 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산업. 뭐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네. 5G, 멀티 카메라, 뭐 트리플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종목이 있고 3D 센서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팹리스, 반도체 쪽 이슈력, 그쵸. 전기차 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타트 이제 끊었다. 시작도 안 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을 유진투자증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서 서진 시스템만 보면 조금 내려볼게요. 내용이 많네요. 이거는 저 시간 날 때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면 정말 소위 재밌을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요약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어디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면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투자를 하는 게 한두 푼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챙겨볼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챙겨보는 만큼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네. 업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 갈 때 더 먹고 그쵸. 빠질 때 덜 빠지는 저는 미리 탈출하는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부차적인 내용이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얼마나 금액을 투자하시면 이 정도는 전문가에게 한번 맡기고, 그쵸.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이 정도는 친구에 대한 내용이나 뭐 주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이것들을 좀 더 꼼꼼히 많이 해야 보셔야겠죠. 됩니다. 그래야 네. 그래서 투자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아서 제가 좀 헷갈리고 네. 있는 부분인데 천천히 찾아보시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5G 관련주로 나온 리포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만큼 증권사들에서도 관심을 크게 보고 있는 업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쵸. 저도 이제 5G 쪽은 뭐 옛날부터 정말 말씀 많이 네. 드렸는데 사실은 그래도 더 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한 2%, 그러니까 20%, 30% 네. 먹는 게 아니라 진짜 5배, 10배.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보는 뭐 제약 바이오 쪽하고 좀 비슷한 섹션인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5G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네네. 음, 찾으셨나요? 내용이 너무 제목만 많죠. 찾으면 되는데 그럼 네네. 컨센서스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잠깐 나올 수 있는데 네. 나왔네요. 최근에 리포트에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뭐 유진투자에서 5G 관련돼서 제일 저평가, 아까 제일 덜 갔죠. 그쵸. 44%니까 거기에 이제 최대 실적을 갱신한다. 이러면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이제 5G 통신 장비로도 있지만 자동차 쪽, 그러니까 전장 관련된 부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종목 때문에 제가 5G를 뽑은 부분이 있는데 KMW입니다. KMW. KMW 아까 보셨죠? 그 자료를 보시면 250% 갔잖아요. 200 정확하게 248%예요. 네, 진짜 정말 5G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상승했어요.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TMI일 수도 있지만 네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KMW 회장님이 이제 김덕술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5G 쪽의 선구주자, 통신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네네. 거기에 이번에 말씀드릴 만한 5G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분이 정말 주목을 받았던 게 화웨이 쪽과 거래를 안 해요. 그래요. 예,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2G, 3G 때 이분들이 통신 업체를 했을 때 5G가 개화하기 전이죠. 네. 그때 이제 통신 장비를 하면서 화웨이 쪽과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끝이 좋지 못하였거든요. 저 이 내용을 인터뷰를 하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어. 밝혔습니다. 이제 그 화웨이 쪽은 웬만하면 안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는 5G 네. 쪽의 업황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에 필두로 해서 KMW의 리포트를 쭉 살펴보시면 하나금융투자에서 어, 굉장히 강력한 리포트를 많이 냅니다. 그래요? 어떤 근데 내용이죠? 최근에 7월 초에 나온 리포트가 네. 정말 대박이었어요. 저도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월 2일이면 7월 어디인가요? 예, 1일 종가로 나온 부분에 네네네. 2일에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 네. 이젠 시가총액 5조 달성을 내다본 장기 투자를 추천.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셉니다. 예. 네. 매수가 매수 대비 목표가 56,000원 유지. 내년까지 여기서 3배 오른다. 적어도 3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최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같은 종목을 추천하는 분이 아니고 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썼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강하게 멘트가 나온 거는 나온다는 정말 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뭐 내용은 있는데 내용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그림을 보자. 네. 왜냐하면 KMW 지금 주가를 살짝 보시면 네. 목표가는 56,000원이잖아요. 여기서도 거의 30%는 더 오른다는 소리죠. 그렇죠. 매물대도 지금 여기 위에랑 네. 아래랑 정말 저점에서 잡으신 분하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작년 말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40,000원이에요. 6개월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250%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게 연초에 조금 오른 부분이 이게 잡혀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벌써 1.5조, 이게 잘 안 보이죠? 네네. 1.5조, 1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1조 아까 5천억 리포트를 원. 살짝 기억을 해보면 5조 얘기했죠. 네. 와, 아직도 정말 갈 예, 구간이 3배 오른다는 많이 말이 허언이 남았어요. 아닐까? 저도 솔직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음. 2019년에 리뷰는 이렇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40%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높은 실적 전망이 내용인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잡히는 부분 거기에 뭐 아까 커버리지도 있었죠. 그쵸. 거기에 뭐 5G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 이달에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네. 이제 방한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또 TMI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도 이제 다른 그런 그 투자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방한을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할 테고 그런 네. 부분에서 손정희 그 회장님의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된다.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IT 쪽의 섹션이 확대된다. 네. 물론 그분이 지금 쿠팡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실 테고 물론 그분이 가상화폐로 손실을 많이 보셨지만 자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율이 작은 축에 속하죠. 네.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면 5G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좀 곁다리로 생각하면 오늘 본 내용인데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LNF를 비롯해서 뭐 종목 일제 머티리얼스나 네, 뭐 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 내용인즉슨 미국의 전기차 관련 대표 종목인 갑자기 업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디였지? 테슬라. 테슬라. 예, 맞죠. 테슬라가 지금 그 자동차 인도 대수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네. 대수가 뭐냐면 이제 고객한테 우리가 자동차를 몇 대를 줬습니다. 생산한 거랑 좀 별개인데 네. 어쨌든 이게 1분기 대비해서 한 5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근데 50% 오른 것도 대박인데 이런데 이제 우리가 연초 그러니까 예상이 제가 알기로 9만 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9만 대 인도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까보니까 9만 5천 대 정도. 5천 대 컨센보다 더 많이 네네. 오른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1분기 대비해서 50%나 증가를 하였다.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업황에서 굉장히 좀 낙폭 과대해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조정폭을 겪었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시라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이제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업황을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말씀을 네네.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코스닥에서 종목군들이 간다고 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죠. 두 대북과 가지죠.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양대 산맥이죠. 대북도 지금 옛날부터 지지부진했고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안 지금은 좋지 좋았습니다. 않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부분이 재료들이 이 두 가지 섹션을 한꺼번에 좀 펌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7월 초에 그래서 대북주도 많이 갔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갔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네. 제약바이오가 6월 말 때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종목군별로 다르겠지만 뭐 HLB나 메지온 주주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7월 초에 굉장히 좀 좋은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개선시킬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유한양행과 제넥신이 합작으로 한 그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를 네. 그 독일의 베링거 닌게하임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1조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투심을 굉장히 개선을 시켰는데 네. 총 계약 규모가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일조. 내용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4천만 달러, 한 460억 원 되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이렇게 했더라도 네네. 이게 제품화가 되거나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해피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이 금액을 다 주지 않아요. 그 단계별로 돈을 주는데 그래도 반환 의미가 없다. 안 줘도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계약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쵸. 떼먹어도 좋다. 이런 부분이 한 400억 정도이고요. 로얄티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유한양행과 제넥신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네. 이게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국내 제약을 대표하는 업체이기도 그쵸. 하고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인데 이게 글로벌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정말 꼬꼬마 어린이거든요. 우리 그 국내 업체에서 뭐 한 2, 3천억짜리 제약바이오 업체가 정말 좋은 흐름 보여서 뭐 1조 간다. 그 2, 3천억짜리가 해외에서 본다면 이 유한양행과 제넥신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넥신도 최근에 툴젠과 그러니까 코넥스에 있는 툴젠과 합병을 하면서 네. 모멘텀을 약간 줬지만 그때 이름이 뭐 합쳐진다고 툴 하셨죠. 제넥신으로 네. 됐죠. 예, 거기에 이제 막 앞에 뭐 붙이고 막 이런 뭐 우스갯소리가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이렇게 큰 업체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좀 규모를 키우고 기술력을 좀 뽐내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메지온과 HLB가 굉장히 조정폭을 겪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임상 3상에 있는 유데나필에 대한 그 치료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문으로 급락을 하면서 네. 주가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쵸.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가 근데 다행히 FDA 임상 실험에서 연장 승인이 발표됐다는 부분으로 이제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폰탄 환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산업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산업에 대한 사이즈를 본다면 정말 이게 제약바이오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 좀 그런 게 있죠. 성공 아니면 그런 실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임상 3상까지만 간다고 치면 이게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축에 네. 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유데나피를 하는 메지온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내용 리포트를 본다면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최근에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아요. 특히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호가가 또 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한양인과 제넥신이 이런 굉장히 좋은 소식을 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메지온과 HLB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주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슈가 이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가 또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네. 조금 길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죽지 않는 섹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종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오른 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세심한 컨트롤 이런 그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 바이오 컨퍼런스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걸 가봐서 네. 이제 HLB의 뭐 진양권 회장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내용들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여기서 말도 옛날에 실수도 한번 했었죠. 뭐 리보세라님을 항서제약 그 말을 잘못했다가 아주 그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유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습니다. 저도 주주 호소문을 다 쭉 읽어봤는데 네.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좀 임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이슈가 있지만 네. 이 상업화 그 리보세라닙을 실제로 이걸 팔아서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물론 미지수죠. 네.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들도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판만 된다면 FDA만 된다면 정말 좋을 만한 이슈가 그쵸. 있을 수 있고 진양권 회장의 표현대로 임상에 대한 내용이 지연까지 그러니까 딜레이로 끝난다면 네. 아직까지 주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판 허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는 그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이제 그쵸. 이미 시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HLB나 메지온에 대한 낙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등, 특히 뭐 한 최근 이틀간 굉장히 네. 7월에 제일 핫했던 업황이기도 해요. 그쵸. 왜냐하면 6월 말에 굉장히 많은 조정폭을 겪었기 때문에 네. 7월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전망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제약바이오의 성공과 임상 3상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가운데 한번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5월에 정부 정책에서 뭐 연 4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는 건지 참 이게 맨날 말은 하는데 일단 언급은 했지만 정해진 건 아직 없죠. 네, 실제 투자까지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오르면 사실 대북은 떨어졌는데 이번엔 7월에는 또 반대였어요. 대북도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0일에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월북을 하는 최초의 장면이 목격이 되면서 네. 역대 최초, 뭐 사상 최초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정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66주년 만에 뭐 정전 협상이 된다.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았었죠.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김정은이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 네. 트럼프도 막 굉장히 웃으면서 막 약간 칭찬하는 양국 모습. 정상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형 동생의 예, 친근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뭐 들었거든요. 관광 나온 부분이 좀 뭔가 네, 있는 부분이 네.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내용이 있었고 물론 트럼프의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이제 좀 얼마 전에 이제 재선을 선언했기 네. 때문에 난 대통령 2번 해야 돼. 하려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뭔가를 터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런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쇼잉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한 컷에 딱 이벤트로 딱 자리 잡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경 장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네.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멕시코 국경 장벽 안 된다. 이거 뭐냐?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의견대로 좀 그거를 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걸 돈을 좀 줄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판문점을 가서 미국 그 중국 분단 그걸 보면서 이게 국경선이다. 이게 국경 장벽이 이런 거다. 국경을 딱 막으면 이렇게 못 넘어온다. 이걸 딱 보여주는 그런 부분. 의도로 했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쇼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에 대한 조언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네. 부분이 이러한 국경 장벽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제 재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해준 게 없어요. 미소만 주었습니다. 웃음만 주었습니다. 웃음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보여주려면 이제 시진핑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북한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뭘 풀어줘야 된다.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완화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관광 쪽에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금강산 쪽, 뭐 금강산 뭐 개성 현대 쪽 그 현대가 종목군들 한번 네.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좀 더 추가가 된다면 개성공단,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이 이제 방미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만 어필이 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백악관 고문이 이제 트럼프는 노벨상의 길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표현했군요. 노벨 평화상이죠. 예, 네. 노벨 평화상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선택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통 큰 결단으로 이걸 다 풀어줄 것인가? 어떤 길로 갈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정말 그래 아몰랑 하면서 이제 또 이게 도망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조정을 약간 주고 있지만 뭐 물론 중장기적인 추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나고 주가적으로 줄 만한 아까 말씀드린 마난티를 비롯해서 금강산 관련 종목 거기에 뭐 금강산 쪽이나 뭐 DMZ 쪽에 땅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대북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세 파트 금강산 쪽, 관광 쪽, 네.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 쪽, 그다음에 개성공단, 그다음에 좀 더 추가로 한다면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는 철도, 데아티아이나 데어웨이에 같은 종목군들 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와 대북이 동시에 가는 거기에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중소형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거기에 이제 중소형 업황에서 탑픽 종목군들을 한번 주입해 보자. 네. 아까 말씀드린 5G에서는 뭐 KMW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좋은 종목인데 네네. 거기에 서진 시스템 같은 그쵸. 종목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중소형 업황 중에서 뭐 LNF 같은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 업황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오늘 시대를 주고 있는 K시텍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관광 쪽이라고 한다면 아난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개성공단이라고 한다면 개별 신원 업종을 좀 사람이 그리고 많죠. 뭐 네. 하나씩 짚어본다면 뭐 철도 관련이면 아까 뭐 데아티아이 네. 이런 종목군들 관광이라고 한다면 오늘 호텔신라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아니면 조금 좀 중소형 종목이라고 한다면 클리오 이런 종목군들 클리오.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업종별로 한두 개의 종목군들을 한번 째려 보시면서 네. 한번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7월에 시장도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목군별로 물린 것이나 아니면 좀 힘든 종목이 있다면 저희 그 ITBC 네. 수많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저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7월을 빛낼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만큼 빨리 파악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이 투자자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